왜 이 장단을 칠까요? 구슬하기 위해서 장단을 치죠? 이번 시간에는 서울구슬의 장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관이 되는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거리 장단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당학. 세 번째는 별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산. 국거리는 4박, 당학도 4박, 별상은 8박, 상산은 6박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시는 부분이 이 국거리 장단을 배우시게 되죠. 그 다음에 당학 장단을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상산을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별상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3번을 또 별도로 묶고 4번은 이제 C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시는 분은 국거리하고 당학을 배우시고 상산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별성을 배우시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국거리와 당학하고 상산은 박이 1박씩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상은 1박을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제일 이 중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별상장단입니다. 또 별상장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노랫가락 장단 아시죠? 이어지는 부분을 연관성 있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노랫가락. 또 여러분들이 굿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을 치죠. 네, 부정장단하고도 연관성을 칩니다. 그러면 별상을 내가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확한 박을 이해하고 정확히 박을 쳐서 별상장단이 완벽하다. 이럴 경우에는 노랫가락이나 부정을 완벽하게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상장단을 이해를 못하시고 정확한 박을 모르신다면 보나마나 노랫가락 부정장단은 한배라고 그러죠. 한배, 박과 박 사이에 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노랫가락 장단과 부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별상은 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렇지 않으면 노랫가락 부정은 여러분들이 배우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느냐? 빠르고 늦고가 엉키죠. 엉킨다는 건 뭐냐면 박을 정확하게 때려 별상장단에 바로 올바르게 박을 쳤을 때 노랫가락이나 부정장단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별상장단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노랫가락이나 부정을 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거리는 어느 장단에 연관이 됐을까? 국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수바지. 여러분들이 산을 주죠? 산, 밤, 대추. 이렇게 산을 줍니다. 거기에도 치는 장단이 있습니다. 상산은 여러분들이 6박만 이것을 다 배우고 6박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만 세실 수가 있으면 상산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우셔야 될 부분은 국거리, 별상 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당학은 어떻게 치느냐? 국거리 치면 당학은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육박보다도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왜? 하나, 둘, 셋, 넷만 알면은 당학은 배우는 거지. 국거리 국거리 예를 들어서 국거리가 한 달 걸렸다. 그러면 당학도 한 달, 별상도 한 달, 상상도 한 달이 아닙니다. 이 국거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져야 돼요. 기초라는 것은 박을 사용하는 법이죠. 그죠? 완벽하게 박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을 이 국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배우셨을 때 2번, 3번, 4번은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당학장단은 별도로 국거리 배우는 것과 같이 배우질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몇십 분만 할애를 하면 바로 이건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상상도 6만 세면 배울 수 있다듯이 됩니다. 근데 별상은 왜 까다로우냐? 한 박을 2분의 1씩을 나눠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별상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박을 2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박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은 별상에 가서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죠. 이해를 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거리 장단, 그 다음에 별상 장단을 집중적으로 이 장단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별상에서 노랫가락 부적장단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상 장단은 첫 박이 덩입니다. 첫 박. 2분의 1로 나누니까 두 개로 나눌게요. 그 다음에 2번은 딱. 두 개로 나눴죠? 그 다음에 3박은 덩딱입니다. 그럼 두 개로 나눴죠? 그러면은 4박은 쿵. 그러면 쿵, 웅으로 할까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4박의 2분의 1은 공박입니다. 이 중에서 노랫가락하고 부정이 왜 연관성이 깊으냐면은 3박 4박입니다. 3박 4박의 노랫가락 부정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느 부분이냐? 덩, 따, 덩, 따, 쿵. 덩, 따, 쿵. 덩, 따, 쿵. 노랫가락에서 5, 8박이라고 그랬죠? 5, 8박. 그러면 5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를 들면 노랫가락에서 설상에 매어진 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창법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설상에 이게 덩딱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덩딱궁이 새로운 덩딱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별상에서 3박 4박에 이 덩딱궁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별상에서는 덩딱궁 여기죠? 덩딱궁을 쳤는데 부정에서는 덩딱궁. 그러면 가락은 맞지만 상단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별상에서 치듯이 덩딱궁을 쳐야만이 노랫가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부정에서도 이 덩딱궁을 치시는 겁니다. 덩딱궁 쿵딱궁 덩딱궁 쿵딱궁.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영정가망에 이것이 덩딱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영정가망 부정 이런 식으로 부정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랫가락하고 부정어를 배우고 싶으면
별상을 잘 치시면 됩니다. 쉽죠? 장단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연관이 돼 있고 큰 틀로 봐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1번, 3번밖에 없는 거예요. 1번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박을 이해를 하셨다면 만수바지나 산이나 이런 장단, 그 다음에 수비장단도 있겠군요. 수비장단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성주 만수바지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뭐냐면 국거리는 덩덩쿵 따꿍 이 부분에서 만수바지는 덩덩쿵 따꿍 덩덩쿵 따꿍 덩덩쿵 따꿍입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덩덩쿵 따꿍 덩덩쿵 따꿍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장단에 응용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성주 만수바지도 덩덩쿵 따꿍 덩덩쿵 따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산에서는 이제 상산만 가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국거리, 그 다음에 별상장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일을 하실 때 만수바지도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또 산 주는 째도 접할 수가 있겠고, 또 수비를 풀으실 때도 접할 수가 있겠고, 또 성주 만수바지를 또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거리 배우고 만수바지 배우고 또 산 배우고 수비장단 배우고 성주 만수바지를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거리를 완벽하게 소화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다. 또 별상도 별상 공부를 완벽하게 하시면 노랫가락이나 부종을 장단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구세 이 장단의 종류는 이제 크게 나누면 이 큰 틀로는 4가지가 있고요.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뭐 만수바지, 산, 수비장단, 성주 만수바지, 그다음에 노랫가락, 이 부정. 또 하나가 또 빠졌죠. 국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타령. 이 타령 장단도 국거리의 장단에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타령 이제 뭐 불사 타령이라든지 뭐 이제 신장 타령을 하실 때는 국거리 장단하고 똑같은데요. 이제 나중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죽에다가 치는 거죠. 변죽. 그러면 바로 가운데가 아니라 위에 채편에다가 때려주죠. 왜 그러냐면 소리가 크면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응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잔가락이 나오는 거죠. 6박 더하게 되면은 6박을 더하게 되면은 이제 국거리 장단이 나오죠. 창부 타령 장단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12박을 가지고 장단을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모든 것이 이 국거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타령장단 치시기 어려우시죠? 만수바지, 산, 수비, 성주 만수바지를 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깨달으시면 벌써 몇 가지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배우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별상 하나를 배우시게 되면 노랫가락 장단, 부종장단을 여러분들이 박을 배우시는 겁니다. 근데 국거리, 당하, 별상, 상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구세 이 장단에 왜 이 장단을 칠까요? 구술하기 위해서 장단을 치죠. 그러면 구술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게 풍류입니다. 풍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단에서 이제 우리 현장의 구청에서의 악사분들이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단이 어설프다 생각하면 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장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구청에서는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사님들을 뭐 한 번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모셨어요. 근데 장단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연주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음악을 연주를 하려면 이러한 장단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음악도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음악을 왜 하죠? 우리는 신의 음악을 하는 겁니다. 국악과 달리 이 무학에서는 신의 음악을 하는데 박을 중요시 안 해도 신을 원할 수 있다, 없다를 참 가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음악을 또 왜 해야 되냐, 이런 장단을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면육각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풍류는 사면육각 속에서 우러나야 된다. 그러면 사면육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육각의 풍류에서의 이 구성은 우선 장구, 부, 그 다음에 피리, 피리가 쌍피리가 들어가게 되죠. 구성 요소가 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금, 그 다음에 해금,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사면육각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굿에서는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면육각을 완벽하게 갖춰서 이제 굿을 하기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굿을 사면육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요새도 보면은 도닥굿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큰 굿에서는 이 사면육각이 들어갔죠. 그런데 사면육각이 아니라도 뭐 필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그래도 사면육각에 뭐 갖췄다고 그럴까요? 풍류가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굿에 악사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굿이 너무 많은 현실이죠. 그리고 서울 굿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굿에서는 사면육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굿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면육각의 구성 요소는 장구, 부, 피리, 이, 대금, 해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해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현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줄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해금만 관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면육각의 이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굿의 장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장단을 제가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실기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